제이는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단서를 손에 쥐게 된다.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그녀를 짓눌러왔던 아버지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권력과 탐욕 그리고 집안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였다. 차갑게 빛나는 USB 하나, 그리고 낡은 서류철. 제이는 그것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지 결국 저에게 다 맡기신 거군요.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임시 주주총회 황기찬의 해임안이 걸린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의 운명도 그녀의 인생도 모든 것이 바뀔 터였다. 한편 사무실에서 승우와 도윤은 마주 앉아 있었다. 따뜻한 커피향이 감도는 순간이었지만 대화의 온도는 전혀 달랐다. 승우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확실히 태호 씨랑 제인 누나 두 사람을 엮으려면 한 번 더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윤은 잠시 웃는 듯 했으나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눈빛이 깊어지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승우 씨 사실은요, 저 제인 씨를 좋아해요. 순간 승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말은 벼락처럼 가슴을 강타했다. 마시던 커피를 삼키지 못한 채 그는 기침을 하며 그대로 커피를 토해냈다. 커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도윤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으로 승우의 눈을 응시하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저 강재인 씨를 좋아한다고요? 처음부터 계속. 승우의 얼굴은 굳어졌다. 농담이라 생각했던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팽팽했고 그 긴장감은 둘을 삼켜버렸다. 한편 과거의 도희의 사무실. 도희가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손에 쥐었던 메모장이 있었다. 그녀의 가녀린 손끝에서 남겨진 문장 한 줄. 어둠은 빛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의 한 면이다. 그 글귀는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암시하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동시에 드러내려는 절규였다. 도희는 그 쪽지를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책 사이에 숨겨놓았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흘러 결국 승우의 손에 들어왔다. 승우는 무심코 책장을 넘기다 그 쪽지를 발견했다. 순간 그의 손끝이 멈추었다. 이건 김도 희대리 글씨체잖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눈이 점점 커지고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죽은 자가 남긴 메시지. 그것이 단순한 글귀일 리 없었다. 그 시각 기찬과 제이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기찬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비스듬히 젖히며 차갑게 내뱉었다. 여태 속고도 몰랐어? 강제인. 날 너무 믿지 마. 제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굳건해졌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차갑게 응수했다. 역시 너는 쓰레기였어. 곧 쓰레기통에 처박아 줄 테니까. 기다려.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가올 전쟁의 전초전, 칼날의 부딪힘이었다. 승우는 도희의 쪽지를 손에 쥔 채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곧 결심하듯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은 거칠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긴 검색의 끝,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이 다가왔다. 빙고. 찾았다. 그의 눈앞에 드러난 것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제 주주총회는 눈앞에 다가왔다. 기찬의 해임안이 걸린 회의. 제인의 손에 쥔 비자금의 단서. 도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도윤의 고백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폭풍으로 몰려온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서 밝혀질 진실은 모두를 뒤흔들 충격일 것이다. 승우는 도윤의 고백을 들은 충격을 여전히 가라앉히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밤의 정막 속 그의 방 안에는 아직도 커피 얼룩이 묻은 셔츠가 걸려 있었다. 그는 그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의자에 털썩 앉아 중얼거렸다. 도윤 형이 제인 누나를 좋아한다고.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도윤이 농담처럼 흘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눈빛 흔들림 없는 고백의 순간이 아직도 뇌리에 선명했다. 잠시 후 승우는 책상 위에 놓인 도희의 쪽지를 꺼내 들었다. 희미한 글씨체. 그러나 또렷한 의미. 어둠은 빛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의 한 면이다.
그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었다. 도희는 왜 하필 이런 말을 남겼을까? 단순한 철학적인 사색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하려는 암호였을까? 그는 책장을 넘기며 도희가 생전에 좋아하던 구절들을 떠올렸다. 문학, 철학, 그리고 삶의 고뇌.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것은 명백히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였다. 이 글씨체 김도희 대리님 거 맞아. 분명 뭔가 남기고 간 거야.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번쩍였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메모장에 글귀를 단서로 키워드를 입력했다. 검색창에 어둠, 빛, 시간 등을 입력하며 혹시라도 도희가 남긴 흔적이 디지털 상에 존재하지 않을까 찾기 시작했다. 한편 제인은 비자금의 증거를 앞에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USB 안에 들어있는 건 단순한 금전 기록이 아니었다. YL그룹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불법 비자금 조성 과정과 비밀 계좌. 그것은 기찬의 권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무기였다. 제인은 USB를 쥐며 낮게 속삭였다. 아버지, 이걸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하신 싸움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 시각 기찬은 거울 앞에서 와인을 홀짝이며 웃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여유와 오만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강재인, 내가 뭘 들고 있든 결국 난 무너지지 않아. 왜냐고? 이 싸움의 판을 짠 건 나니까. 기찬은 이미 누군가와 통화한 기록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은밀히 누군가와 손잡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을 뒤집기 위한 최후의 카드. 제인, 내가 날 쓰레기라고 불렀지? 그래, 쓰레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 오히려 더 질기게 버티지. 승우는 밤새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 속에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다. 암호화된 파일, 하지만 도희의 계정으로 마지막 수정된 흔적이 남아있었다. 이건 뭐지?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쉽게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승우는 곧 떠올렸다. 도희가 평소 사용하던 암호,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시인의 이름과 생일.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입력했다. 띠릭. 순간 화면이 열리며 새로운 문서가 펼쳐졌다. 승우는 숨을 멈춘 채 그 내용을 읽었다. 그 안에는 회사의 비밀 자료, 기찬의 불법 행위와 연루된 기록, 그리고 몇몇 낯익은 이름들이 등장했다. 승우는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다. 이건 기찬 회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 순간 그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도희가 죽기 전 남긴 쪽지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이 문서를 찾게 하기 위한 열쇠였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 로비는 전쟁터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기자들, 주주들, 임원들 모두가 오늘을 기다려왔다. 제인은 굳은 표정으로 로비를 걸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수한 딸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자리를 잇는 싸움꾼이자 정의의 주인공으로 변해 있었다. 기찬은 반대편에서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제인을 향해 말했다. 오늘 누가 쓰러질지 두고 보자. 강제인. 제인은 차갑게 응수했다. 쓰러지는 건 너야. 넌 이미 끝났어. 두 사람의 대립은 마치 칼날이 부딪히는 듯한 긴장감을 뿜어냈다. 그러나 그 순간 승우가 급히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제인 누나, 큰일 났어. 김도의 대리가 남긴 문서에서 기찬 회장님 말고 다른 이름이. 제인은 놀라며 물었다. 다른 이름? 누구야? 승우는 숨을 몰아쉬며 답했다. 설마 했는데 우리 집안 사람 중 하나야. 순간 제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집안 내부에 누군가가 기찬과 같은 배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 그 충격은 그녀의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이제 주주총회는 시작된다. 그러나 단순히 기찬의 해임안이 걸린 회의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배신과 진실, 그리고 또 다른 음모가 뒤엉켜 있었다. 제인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과연 그녀는 모든 적을 상대할 수 있을까? 승우가 발견한 또 다른 이름, 도윤의 고백, 기찬의 최후의 카드. 폭풍은 이미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누군가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회사의 대강당은 이미 수많은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카메라 셔터 소리, 그리고 무겁게 들이운 공기. 그것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전쟁의 서막이었다. 무대 위에는 긴 테이블과 마이크, 그리고 각종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의안 1호 황기찬 해임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스크린에 비춰졌다. 제인은 단호한 표정으로 강당에 들어섰다. 검은 정장에 매서운 눈빛. 그녀의 걸음마다 플래시가 터졌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강제인 씨가 드디어 뭔가를 준비한 모양이야. 비자금 증거를 들고 나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녀는 흔들림 없었다. 한 손에 USB와 서류철을 쥔 채 의자에 앉았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기찬이 들어섰다.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군중의 시선을 즐기듯 천천히 걸었다. 고급 슈트를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 그는 제인을 마주보며 의도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 될 거야, 강제인. 제인은 차갑게 응수했다. 즐거운 건 잠시뿐이야. 끝은 내가 쓰러지는 순간으로 끝나겠지.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지금부터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황기찬 대표 해임의 건입니다. 순간 강당 전체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제인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황기찬 대표가 회사의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여기 USB에 그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가 USB를 흔드는 순간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뭐라고? 정말 증거가 있다고? 이제 끝이구나, 황 대표. 기찬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이내 비웃듯 미소 지었다. 증거? 하, 강제인, 넌 아직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알아. 증거 따위는 언제든 조작될 수 있는 거야. 내가 뭘 가져왔든 난 두렵지 않아. 그러나 그 순간 승우가 급히 무대 앞으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잠깐만요. 모두 잠시만 들어주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승우에게 쏠렸다. 그는 마이크를 붙잡고 외쳤다. 김도 희대리, 그러니까 고인이 된 김도희 대리님이 죽기 전에 남긴 자료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기찬 대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강당은 술렁였다. 또 다른 사람? 설마 내부에 공범이 있다는 거야? 제인은 놀란 눈으로 승우를 바라봤다. 승우야, 누구야? 그게 누구냐고. 승우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다. 그 이름은 우리 집안 사람이야.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다. 제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찬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군중을 향해 말했다. 보셨습니까? 강제인 씨가 들고 나온 건 단순한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집안 싸움에 불과한 것. YL그룹을 자신의 가족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저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 거죠.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일부 주주들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분노의 차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를 이런 집안 싸움에 끌어들이다니. 하지만 증거가 있다잖아. 진실을 밝혀야지. 제인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목소리를 낮췄다. 맞아요. 저희 집안의 누군가가 이 싸움에 연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든 저는 끝까지 밝혀낼 겁니다. 회사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 모두를.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승우가 노트북 화면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 뜬 것은 도희가 남긴 문서. 거기에는 기찬의 이름과 함께 낯익은 또 다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순간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삼켰다. 제인은 눈을 크게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설마 그럴 리가. 그 이름은 바로. 순간 강당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주주들의 손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다. 이제 판은 기울 것인가, 아니면 뒤집힐 것인가. 제인은 심장을 움켜쥐듯 손을 모았다. 기찬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숫자를 세고 있었다. 주주총회의 결말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이 자리가 누군가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버릴 것이라는 사실이었다.